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급여와 비급여의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에는 급여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비급여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많이 아마 혼동되고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급여 항목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많이 사례별로 비급여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별로 비급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급여 항목, 자, 첫 번째 순서로 일단 치태 조절 교육입니다. 자, 요즘에 예방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예방에 관련된 대부분 그 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건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치태 조절 교육이라는 거는 자, 첫 번째. 자, 환자분이 자신의 구강 상태를 이해하고 치주 질환의 예방에 대한 포커스로 관리 체계를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고요. 진료 기록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교육자는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 네, 이 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드시 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셔야 되고요. 별도의 교육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교육의 전 과정은 평생에 한 번, 특히 치태 조절 교육은 반드시 평생에 한 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는 교육 시작 전에 환자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시고요. 혹시 소아다, 직접적인 교육이 좀 어려운 소아나 장애인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치아의 검사료에 대한 비급여 항목입니다. 자, 우리 치생과에서 보면 예방 시간이 많이 하는 거죠. 구치 측정, 치아 우식 활성도 검사, 타액 분비 검사 이렇게 교과 과정 중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예방 쪽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임상에서는 비급여로 측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검사의 진단, 방사선 치료인 부분 또한 지금 비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 질환 처치. 자, 치아 질환 처치의 대표적인 게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또는 포스트코어.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비급여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외의 장치들이 좀 많이 필요할 때, 특히 이갈이, 나이트가드죠. 자, 밤에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이갈이 장치를 입안에 끼고 있는 장치물을 만든다든지, 자, 이런 경우 다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면 임상에서 많이 하는 행위도 있고, 하지 않는 행위들도 있어서 우리 치과에서 하는 행위가 어떤 거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쓱 눈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치주 수술 후 처치와 치주 조직의 처치입니다. 자, 이 잇몸에 관련된, 특히 교합 장치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구강 외과 파트에서는 자가치아 이식술 또는 우리가 보통 자가골 이식술 이렇게 수술 때 특히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다 지금 비급여로 되어져 있고요. 치주 수술에서는 특히 미용 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미용, 치료나 질환의 예방이 아닌 미용 목적은 전부 다 비급여로 빠져 있습니다. 자, 기타 비급여에서는요, 자, 교정치료, 지금 현재 물론 교정치료 몇 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모 개선 쪽에 요런 포커스에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정치료 또한 지금 비급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진단서 발급,
자, 뭐 상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서 발급이랄지 추가 서류 발급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비급여로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나 뭐 치과 보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적인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 또한 비급여로 측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검진도 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자, 검진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있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검진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검진에 해당의 케이스가 아닌 경우 있죠. 자,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치과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 저 스스로 제가 제 입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구한 검진만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부분은 비급여입니다. 자, 왜냐면 환자분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내원했어요. 내 치아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 치석이 많이 쌓여서 잇몸에 피가 나요. 기타 등등 어떠한 질병으로 포인트에 구한 검진은 이 부분이 급여로 해당이 되지만 자, 질병이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해서 자체적으로 치과에 내원한 구강검진은 비급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급여 항목 중에 또 하나는 처방전 발행입니다. 자, 처방전의 발행은 특히 비급여 행위에 관련된 거, 비보험 임플란트, 교정을 위한 발치,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처방전이 비급여로 빠지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비급여는 처방전 구분해서 비급여 기타, 요 체크란에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또 하나. 처방전을 발행을 했는데 환자분이 처방전을 분실했어요. 자, 그런데 처방전 안에 잘 보세요. 처방전 안에 보면 처방전 유효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7일이 있죠. 자, 이 7일 뒤에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이 처방전을 다시 재발급해 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 자, 유통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죠? 처방전의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자분은 반드시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그 전 거를 처방을 받았던 거를 약을 짓지 않고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와서 처방전이 나갔을 경우는 급여이지만 자,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을 할 경우에 사용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비급여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입니다. 자, 요양병원은 입원한 환자분을 지금 청구하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많이들 여쭤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치과에 내원했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오실 거는 요양급여 의뢰서입니다. 자, 요양급여 의뢰서는 현재 환자분이 지금 어떤 병원에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치과 치료가 요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치과에 의뢰서를 보내는 경우예요. 자, 반드시 이 의뢰서를 들고 오셔야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관련 서류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급여 의뢰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동일한 상병으로 신경치료는 여러 번 받으셔야 되니까 신경치료 첫날에 의뢰서를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날 계속 가져오지 않고 그 치아, 해당하는 치아에 마무리를 하면 이 의뢰서는 한 번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요,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칸에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라는 이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환자분을 조회해서 수신자 조회를 했을 때, 아, 환자분의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체킹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입력하는 방법은요. 자,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우리가 보험 구분해 보시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보험 구분을 보험으로 체킹하죠. 하지만 입원한 환자분은요. 보험 구분을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으로 해서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을 저렇게 전액으로 비급여로 갑니다. 자, 여기 있는 임플란트 단가 그만큼 비급여로 그대로 해서 서류가 나가면 이 서류를 가지고 현재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급여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보험 구분을 무엇으로 누른다? 일반으로 체킹한다 라는 거 꼭 보셔야 되세요.
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그러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겠죠? 자, 저렇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를 일반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수납 버튼을 누르시고 자, 수납 버튼 누르시면 앞에 있는 수납 내역에 체크박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항목에 대해서 체킹박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발급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세부 내역서 발급이 뜹니다. 자, 이때 항목에 수납 내역 있는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 한 번 더 체킹하시고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진료비 세부 내역이라는 이 세부 내역서가 뜹니다. 자, 이 부분을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출력을 인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환자분, 보호자분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서류냐면 자, 일단 환자분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 어떠한 진료 행위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우리가 청구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 화면이죠. 청구 버튼에 여기는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죠. 자, 이때 먼저 기간을 설정합니다. 환자분이 내원한 기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자, 저렇게 반드시 일반으로 조회를 합니다. 아까 우리 앞전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뭘로 입력한다? 일반으로 입력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으로 버튼을 누르시고 조회를 하시면 자, 그러면 환자분에 대한 항목이 뜨죠? 자, 항목에 대해서 앞에 있는 체크박스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면요. 인쇄 버튼 이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라는 게 떠요. 자, 가끔 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따로 출력해달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주지 않아도 되고 어떤 병원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연령대가 좀 높아요. 60에서 한 100세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냥 똑같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출력해서 드립니다. 자, 반드시 환자분한테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한테 꼭 드려야 될 서류. 자, 일단 첫 번째는 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한다. 자, 요거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면 이 요양병원 환자의 보호자분들에게 드릴 서류는 영수증 오늘 수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자, 진료비 세부 내역서까지 두 가지만 드려도 괜찮지만 요양병원에서 이 비용 명세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추가로 달라는 곳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세팅해서 같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자, 이 세 가지에 있는 자료들, 이거는 반드시 시스템으로 묶어놓고 데스크에서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면 아마 요양병원에서 문제 삼아서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서류를 더 주세요라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과에서 많이 혼동되고 있는 급여와 비급여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격자와 급여 제한자. 자,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낸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자가 되는 거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다. 아니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어떤 혜택을 건강보험에 관련된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구분에 뭘로 입력한다? 일반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 정보를 넣고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파노라마 촬영이죠. 파노라마 촬영은 보험 청구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평균 치아가 맹출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6세예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8살이에요. 이 아이의 영구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촬영할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자, 물론 비급여라고 해서 환자분한테 돈을 따로 받을 수는 없어요. 자,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급여 안 됩니다. 서비스로 나가신 경우에요. 한 부위만 보겠다라고 하면 치근단 촬영을 하시고 자, 이렇게 맹출하는 연령에 해당되는 파노라마는 비급여조차도 청구를 할 수 없고 서비스로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랑니를 발치할 때, 사랑니가 특히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할 경우에, 자,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치아의 뿌리 끝에 있는 치근과 그리고 신경이 서로 겹쳐서 사랑니를 뽑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CT를 추가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완전 매복치를 똑같이 발치를 하려고 했지만, 진행은 똑같이 해요.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 보니까 사랑니에 있는 치근과 그리고 신경관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CT 촬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완전 매복치라고 해서 반드시 CT 촬영을 무조건 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환자분한테 별도로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 또 하시겠죠?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파노라마 촬영이나 CT는 이미 비급여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실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별도로 촬영 비용을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금액에 CT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완전 매복치에 대한 행위를 위해서 CT를 따로 별도로 찍었지만 신경관과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청구도 할 수 없고 비급여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교정 중에 사랑니가 아파요. 그래서 사랑니를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교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급여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급여로 사랑니 발치를 진행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심사 사례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랑니는요, 지금 현재 치근이 관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치근이 아직 다 형성되지 않았어요. 치아의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맹출의 방향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진료 기록 후에 어떤 질병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으로 인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인정하겠다. 사랑니 발치 자체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엔 비급여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내렸던 공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세요. 자, 다음은 비급여 항목에 비급여의 전 단계, 특히 크라운을 진행하거나 인레이를 진행하거나 하기 전에 사용한 치아 진정처치와 치수 복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넥스트가 비급여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자, 이런 경우에 둘 다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광중합형 복합내진이죠. 자, 광중합형 복합내진은 만 5세부터 12세 이하까지. 자, 나이에 대한 해당하는 연령이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치아가 영구치에 해당하는데 자, 특히 치아 우식증의 상병명만 가능합니다. 그죠? 치아 우식증 말고 파절 이런 경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는 일일 최대 4개까지만 가능하죠. 자, 이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나이가 지금 만 12세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만 13세가 저렇게 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내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광중합형 복합내진의 상병명은 특히나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해당 연령이다 하더라도 우식 상병명이 아닌 파절의 상병명 또는 신경치료하고 나서 떼우는 거. 자, 전부 다 이 경우는 비급여로 받으셔야 되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치면열구 전색술이에요. 자, 치면열구 전색술은 보통 이렇게 실런트를 진행하는 부분이죠. 나이도 정해져 있고 광중합형처럼 만 18세 이상 그리고 제1, 2대구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면 네, 비급여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또는 교정 치료하기 전에, 불소도포하기 전에 한 치면세마. 자, 치주질환에 관련된 예방처치가 아니고, 자, 치주질환의 치료처치가 아니고, 교정이나 불소도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치면세마를 할 경우 또한 이 경우 비급여입니다. 자, 치석 제거는 종류대로 3가지가 있어요. 특히 비급여에 있는 전악 치석 제거. 자, 그리고 연 1회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 제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 중에는 첫 번째 전악 치석 제거입니다. 자, 전악 치석 제거가 무조건 연 1회로 해서 보험급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비급여 전악 치석 제거 살아 있습니다. 자, 정기적인 구강 검진 차원에서 꼬박꼬박
꼬박꼬박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치석 제거는 자, 비급여입니다. 또한 교정이나 보철, 발치를 위한 치석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구취, 착색제, 니코틴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급여 치석 제거 살아있고요. 자, 연일의 치석 제거는 만 19세 연 1회, 1년에 한 번 되는 보험이 되는 급여이죠. 자, 여기에 당연히 나이가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다라고 하시면 전학 치석 제거 비급여로 가시는 거죠. 자, 또는 자, 이렇게 횟수를 초과한 경우가 있어요. 자, 자녀 횟수 이미 0으로 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학 치석 제거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한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비급여로 진행한다. 자, 급여 틀리에 대한 종류입니다. 급여 틀리는 레진상, 금속상, 부분 틀리. 자, 요 틀리만 급여로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급여 틀리의 종류가 아닌 임시 틀리랄지, 임시 틀리만 진행하고 끝. 넥스트 차후에 뭐 다른 최종 보철물이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로케이터 틀리. 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급여 틀리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는 구강암 수술 후에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한 틀니 이런 경우 또한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치아가 깨져서 치아를 빠졌다. 그 자리에 임시 치아를 넣는 즉시 유치 이런 경우 또한 비급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자, 급여 틀니 임플란트 또는 틀니 유지관리 전부 다 65세부터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65세의 나이를 꼭 보셔야 되시고 자, 64세 11월이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달을 기다렸다가 급여 혜택을 보셔야 되겠죠. 자, 급여 횟수는 기간이 7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분의 조회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종료일이 언제인지 보시고 이 종료일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오버됐는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지 한번 체킹하신 다음에 급여가 언제 적용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여 임플란트는 평생에 2개만 가능하죠. 자, 2개를 이미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3개째, 4개째부터는 당연히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되겠죠. 자, 급여 임플란트는 PFM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르코니아 또는 골드.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죠. 자, 틀니 유지 관리입니다. 틀니를 AS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때 틀니 유지 관리 또한 틀니에 있는 해당되는 틀니 대상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레진상,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이 외에 나머지 특히 로케이터 덴처를 틀니 유지 관리한다.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시고요. 자, 틀니 유지 관리 항목은 1년에 몇 개 이렇게 연 횟수가 있고요. 특히 인공치아는 이렇게 1치당 100%, 2치당부터는 50% 인정되는 이렇게 횟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죠. 자, 반드시 이 횟수를 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급여로 받으시고요. 자, 비급여로 받으실 경우에는 자, 교합조정 단순을 만약 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금액 28,200원을 그대로 비급여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초과했다. 쿠폰을 쓸 수 있는 쿠폰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비급여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플란트 제거술이에요. 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했을 때 이 부분은 보험급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보철물을 들어가고 보철물 크라운이 완성하고 나서 석 달 뒤에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고정체 제거, 픽스처 제거가 충고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저렇게 보철물이 미완성이 돼서 자, 보철물 크라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2단계까지 진행하시고 픽스처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술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플란트 홀 탈락 가장 많이 하죠. 자, 임플란트 홀 탈락 하는 경우에는 GI, 자가종합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자가종합형은 GI만 가능하고 자가종합형이 아닌 광종합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비급여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엔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MTA. 자, MTA는요, 이미 비급여로 측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비급여는 뭐냐면 별도로 비급여 금액으로 따로 금액을 받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MTA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MTA 비용을 치과에서 적정한 금액을 측정하셔서 그 금액을 환자분께 안내해드리고 본인 부담금에서 같이 별도로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서 저희는 MTA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요.
MT는 별도로 임의 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치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치과에서 헷갈리는 산정 기준들을 제가 조금 더 뒷부분에 사례별로 넣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숙지하시고요. 우리 치과에 보험 청구하실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감사합니다.